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넣을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컴퓨터 부품처럼 생겼지만 진짜 컴퓨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랑은 다른데요. 이건 다른 컴퓨터를 제어하는 용도의 컴퓨터예요. 이걸 장착한 컴퓨터에는 더 이상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가 필요 없어지는데요. 심지어 전원 버튼도 필요 없어지고요. OS 설치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이건 나노 KVM이라는 모델이고요. 먼저 구성품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언박싱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제품 본체와 LP 케이스용 가이드, 다수의 케이블이고요. 일단 먼저 보드를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인 PCI 장치와 비슷한 모양이죠. 일단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출력 단자를 보면 가장 먼저 조그마한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이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컴퓨터가 동작할 때 간략한 정보들을 여기에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USB 전원 입력 포트가 있고요. 이 보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원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PCI 단자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HDMI 인풋과 USB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장치를 이 컴퓨터가 제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램 포트가 있고요. 이 보드는 서버 컴퓨터의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 있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 USB 모듈이 케이블을 통해서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여러 가지 핀들이 있는데 이건 제어할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이 핀을 통해서 연결된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뒷면을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드에 OS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그러려면 다른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 가지 컴퓨터와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버 컴퓨터에 한번 장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용 중인 서버를 하나 떼우겠습니다. 서버치고는 별게 없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ATX 규격의 컴퓨터예요. 단지 서버용 케이스에 들어가 있을 뿐인 거죠. 이제 이 나노 KVM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장착을 위해서는 먼저 메인보드의 패널선을 분리하고요. 케이블을 사용해서 나노 KVM과 메인보드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PCI 슬롯에 장착해주면 내부 작업은 끝이고요. 이제 본체를 닫고 마지막으로 USB와 HDMI 포트를 컴퓨터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케이블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드웨어 준비가 모두 완료됐으니 사용을 시작해 볼게요. 나노 KVM에 랜 케이블을 연결하고 컴퓨터에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의 PCI 전력으로 나노 KVM이 부팅되게 되는데요. 컴퓨터는 꺼져 있는 상태예요. 부팅이 완료되면 이제 나노 KVM의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IP 주소로 브라우저를 통해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IP 주소로 접근을 하면 나노 KVM의 로그인 화면으로 진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드민인데 저는 미리 한번 접속해서 계정을 바꿔뒀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상단에 툴바와 검은색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색 화면은 컴퓨터의 모니터가 출력되는 공간이에요. 아직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한번 켜보죠. 여기 전원 메뉴에 들어가면 전원 버튼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는 동작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엔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바이오스의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스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모습이죠. 여기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작하면 모두 컴퓨터로 전달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일단은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서 컴퓨터를 꺼주고요. 저는 나노 KVM을 통해서 우분투라는 OS를 설치해 볼 건데요. 보통 컴퓨터에 OS를 설치할 땐 USB 메모리를 사용하죠. 하지만 나노 KVM은 USB 메모리의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면 업로드된 ISO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미리 업로드한 우분투 설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활성화해주면 컴퓨터에서 부팅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컴퓨터를 켜고 바이오스에 진입해 볼게요. 자, 바이오스의 부트 탭으로 들어가면 부팅 시 사용할 장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길 보면 리눅스 스토리지라는 장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걸 최상단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바이오스를 저장 후 재부팅 해주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고 우분투의 설치 화면으로 잘 들어와 줬습니다. 이제 설치를 마치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설치도 모두 끝났고요. 이제는 그냥 재밌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노 KVM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를 제어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장비는 KV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웨이콘 랜이란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별도의 장비가 없더라도 원격 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돈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격 제어를 오래 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꼭 한 번씩은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거나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VM이 존재하는 거고요. KVM은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고장난 상태더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KVM은 원래 전문가들을 위한 비싼 장비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라즈베리파이 같은 소형 컴퓨터를 활용해서 저렴한 KVM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방식은 꽤나 성공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복잡했고 여전히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 사이피드란 회사에서 나노 KVM이라는 모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기존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조립이 필요 없는 완제품 형태로 출시했고요. 가격도 5만원 미만이었어요. 이 정도면 누구나 KVM을 사용해 볼 만하게 된 거죠. 오늘 소개한 나노 KVM PCI는 이 나노 KVM을 컴퓨터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버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나노 KVM의 제조사인 사이피드는 중국 기업인데요. 처음엔 보안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피드는 제품이 일정 판매량을 달성하면 오픈소스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소스를 오픈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노 KVM의 보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피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실 이런 제품을 오픈소스화하게 되면 클론 제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두이노가 있어요. 아두이노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두이노 호환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론 제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익 때문이라도 오픈소스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요. 이 약속을 지킨 사이피드란 회사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신뢰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저는 이 나노 KVM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2대를 사용 중인데 앞으로 더 구매해서 제 모든 서버에 장착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키보드 입력이 되지 않아서 나노 KVM을 재부팅해야 됐고요. 마운트할 이미지를 교체할 때도 재부팅이 필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윈도우 ISO 파일은 아예 동작하질 않았어요.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세상의 다양한 컴퓨터와 홈서버와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